여름이 되면 찾아오는 장마. 특히 태풍은 매해 엄청난 피해를 입히며 집을 잃고 시리에 빠진 이재민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녹아내린 북극 얼음이 지구촌 기류를 바꾸어 해마다 겨울이 더 추워지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듯 날씨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날씨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면서도 정작 날씨로 인해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날씨와 역사라는 책을 통해 날씨가 인류와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 알아보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최근 5년간 지구촌의 겨울은 갈수록 추워지고 있다. 중국은 영하 4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 도심이 마비되기도 하고 100년 만에 쏟아진 대설로 한반도가 꽁꽁 얼어붙기도 했다. 바로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후폭풍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로 2012년 한 해에만 미국보다 넓은 면적의 북극 얼음이 녹아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 녹아내린 북극의 차가운 물로 인해 고위도의 차가운 기류가 남쪽으로 밀려내려와 기록적인 한파가 닥치고 있는 것이다. 날씨는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인류 역사의 흐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20세기 초 러시아와 맞붙었던 작은 나라 일본이 러일 전쟁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날 날씨의 영향이 컸다. 일본은 러시아 함대 쪽으로 불었던 바람의 도움을 받아 무적함대 러시아를 격파하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다. 일본에게 승리를 안겨준 이 바람을 일본은 신의 뜻이라 하여 신풍으로 이름지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동북아시아 패권을 차지한다. 부동항을 찾아 한반도에 진출하려던 꿈을 접은 러시아는 그 방향을 발칸반도로 돌리게 되었고 이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다. 러일 전쟁 해전에서 불었던 바람이 세계 역사를 뒤바꿔버린 것이다. 그리고 날씨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인류가 쌓아올린 문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한다. 수많은 미스테리를 안긴 채 사라진 마야 문명의 멸망은 바로 대가뭄 때문이었다.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적어도 5,000년 전부터 마야, 사포텍, 미스텍 문명 같은 화려한 문화가 발달했었다. 특히 마야인들은 대단히 정확한 달력 체계, 우아하고 예술적인 조각품, 또 정교한 천체 관측 장비와 수학 체계 등 탁월한 지적 위협을 달성했다. 마야 문명이 발달했던 곳은 주기적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여름에는 비가 많이 내렸지만 겨울에는 아주 건조했다. 계절별로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크게 달랐기 때문에 마야인들은 물을 저장하고 운반하기 위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방법을 개발해냈다. 댐과 수문, 저수조를 포함한 정교한 수공학 체계와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수로도 만들었다. 그러나 750년 무렵까지 번성했던 이들의 정교한 문화는 한 세기 정도라는 짧은 기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주기적으로 내리던 비가 멈추고 계속된 대가뭄으로 인해 찬란했던 마야 문명은 그 막을 내리고 폐허로 변하고 말았다. 이처럼 날씨는 인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인간 생활과 문명에 영향을 끼쳐왔다.
오늘은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 도학실 김영현 연구원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와 역사라는 책 제목이 참 흥미로운데요. 저자가 이 책을 쓴 의도를 간단히 살펴본다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지구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기후의 변화와 그 원인을 탐구해온 기후학자로서 과거 인류가 기후에 적응하지 못해서 사라진 역사적 신뢰를 들어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고 또 교훈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과거 날씨의 비밀을 밝히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20세기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일찍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과거의 기후 변화가 안겨준 교훈을 잊어버린다면 같은 일을 다시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자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네, 그러면 날씨가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 소개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소개한 것처럼 러일 전쟁에서 신풍의 도움으로 승리한 일본이나 시저가 폭풍으로 큰 피해를 입고 프랑스에서 퇴각한 이야기,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혹한으로 퇴각한 사건들 모두가 기후가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례들입니다. 그런데 때론 날씨와 기후의 일시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지속성이 인류와 문명에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요. 기후학적으로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를 간빙기라고 합니다. 빙기와 빙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이런 따뜻한 기후가 생겨난 것도 1만 2천 전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서 인구는 늘어나고 농업을 시작하고 이런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 문명도 발전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이른바 농업혁명, 신석기 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문명이 한 단계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세계 4대 문명이 등장하게 되는 때입니다. 자아폭발이라는 책을 보면 6,000년 전에 중앙아시아와 사하라 사막 지역이 기후변화로 건조화됐고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된 인류가 집단 탈출을 하면서 수메르, 이집트, 황하 문명 등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기후는 또한 전염병 유행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16세기에 약 2,200만 명에 달했던 메소포타미아인들이 단 한 세기 만에 겨우 2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찬란했던 그들의 문명 또한 붕괴해버렸는데요. 이것은 코코리틀리라고 불리는 출혈열, 전염병 때문이었지만 16세기 대가뭄이 만든 그 건조한 환경이 전염병의 전파와 병독성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코코리틀리처럼 치명적인 미생물이 여전히 존재하고 16세기에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재앙이 기후변화와 함께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류 문명과 역사는 날씨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네,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세계 대부분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주는 공통적인 요소는 아마 자연의 두 가지 특성인 해류와 기류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과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가뭄의 시기와 태양의 흑점 주기가 3번에 걸쳐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란 한눈에 봐도 확률적으로 대단히 드문 일입니다. 22년 차이로 일어났던 가뭄의 주기가 흑점 주기의 2배 길이인 해일 주기와 같았다는 건데요. 태양에는 11년 주기로 흑점의 활동이 바뀌는 흑점 주기와 22년 주기로 자극이 역전되는 해일 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에도 주기 운동이 있어서 가장 강력한 주기로 꼽히는 것이 18.6년 주기로 반복되는 달의 적위 주기입니다. 달은 지구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달의 위치 변화는 지구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석 변화를 초래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약 20년 주기로 일어난 미국 중서부의 가뭄은 22년 주기로 나타난 해일 주기와 18.6년 주기로 일어난 달의 조석 주기와 밀접한 통계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태양과 달의 주기적인 운동이 지구의 날씨에 주기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가지는 주기성을 잘 본다면 미래를 훨씬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변화무쌍해 보이는 날씨지만 사실은 그 변화에 주기가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주기적으로 기후가 변하는 원인과 그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후변화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천문현상입니다. 천문현상에 따른 거시적 기후변화의 주기를 밝힌 학자가 바로 세르비아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밀란코비치 박사인데요. 그의 이론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뒷받침되면서 기후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밀란코비치 이론에 따르면 지난 200만 년에 걸쳐서 지구의 기후는 거시적인 규모에서 주기적으로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살기 좋은 지역인 북아메리카의 북동부와 유럽 북부가 과거에는 빙상으로 뒤덮여 있었고 장기간에 걸쳐 빙기와 간빙기가 되풀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 하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태양을 도는 지구 궤도에는 기후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순환하지만 발생하는 간격은 서로 다르죠. 유고슬라비아의 과학자 밀란코비치는 태양계의 차이에 대해 1938년 그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이것을 일컬어 밀란코비치의 주기라고 부르죠. 지구 공전 궤도는 변합니다. 한쪽 극에 달하면 궤도는 더욱 둥그러지며 계절마다 같은 양의 태양빛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극에 달하면 궤도의 타원은 길게 늘어지게 되어 계절 사이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구 궤도의 이심률은 긴 주기를 통해 나타나며 바로 그 주기는 10만 년입니다. 다음으로 지구 자전축의 변화는 지구의 서로 다른 표면을 비추는 복사열량에 영향을 미치죠. 기울기가 최고화되면 계절에 따른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지구 자전축 경사의 변동 기간은 대략 4만 1천 년 정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공간에서 흔들리는 지축의 주기가 있는데 이는 19,000년에서 23,000년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주기가 모두 절정에 달하면 마침내 지구는 빙기와 간빙기 사이를 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밀란코비치는 지구의 공전 궤도와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 세차 운동 등의 지구 궤도 메커니즘과 이 메커니즘 때문에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량이 달라져서 기후변화가 초래된다는 것을 정밀한 계산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 기후가 기본적으로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지난 200만 년 동안 12번의 빙하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빙하기가 주기적으로 온다는 것은 태상 종도사님께서 밝혀주신 우주 일년 이야기와 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처음 밝혀주신 우주 일년의 사계절 도표를 보면 12만 9,600년을 주기로 이 우주의 시간대가 순환을 합니다. 이 12만 9,600이라는 수는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신기한 수입니다. 인간의 하루 기혈 운동도 호흡과 맥박이 총 12만 9,600번을 주기로 순환을 합니다. 또한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자전 360도, 공전 360도를 곱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12만 9,600도를 주기로 순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우주 천체권도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해서 우주의 1년이 돌아갑니다. 천지인이 12만 9,600이라는 수를 주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사계절 중에 봄, 여름 동안 인간과 만물을 낳고 길러서 화려한 문명을 꽃피우고 가을이 되면 그 진액을 뽑아 모아 완성되고 성숙한 통일 문화를 열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약 10만 년의 봄, 여름, 가을의 시간대가 지나고 나면 지구촌에 다시 빙하기가 찾아오는 우주의 겨울이 됩니다. 신기한 것은 이렇게 약 13만 년을 주기로 돌아가는 우주의 변화가 지구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빙하기의 흔적입니다. 빙하기 주기의 흔적은 지구 극지방에 존재하는 얼음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어떤 해에 눈이 내려 지표면에 쌓인 눈이 여름에 일부 녹기 시작하다가
다시금 겨울이 오면 얼어붙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눈이 압축되고 이것이 빙하 얼음으로 발전을 합니다. 빙하 얼음을 이루는 각각의 층에는 해마다 내린 눈과 함께 그 해의 기후를 알게 해주는 내용물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데 좋은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극지방의 지하를 파고 들어가 얼음을 채취하는데 이 얼음을 아이스 코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채취된 아이스 코어 분석으로 74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대략 8번의 빙하기가 있었다고 이 책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남극의 보스토크 기지에서 분석한 아이스 코어 분석에는 40만 년에 4번의 빙하기가 있었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이처지에서 발표된 헝가리 프라 분화구의 꽃가루 분석에서는 약 12만 4천 년을 주기로 빙하기가 반복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10만 년에서 13만 년의 이 모든 주기들은 12만 9,600년의 우주일년 주기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측하기 까다롭고 변화무쌍하다고 생각됐던 날씨가 사실은 주기를 갖고 변화해 왔다는 점이 참 놀랍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의 삶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우리에게 앞으로 큰 영향을 줄 날씨 주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리에게 영향을 크게 주는 날씨의 주기는 밀란코비치 이론을 통해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밀란코비치 이론의 핵심은 지구의 공전 궤도 변화,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가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가을 천지 개벽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을 개벽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구의 공전 궤도가 타원형에서 정원형으로 바뀌고 지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지축이 정립하면 분명 지금의 날씨와 다를 텐데요. 상제님께서는 우주 가을의 날씨를 한마디로 사시장춘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사계절이 모두 봄처럼 온화한 날씨가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우주의 가을이 되면 변화무쌍하고 온난화가 극심했던 지금의 날씨보다 안정되고 온화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가 됩니다. 지금은 지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위도 30도와 60도를 기준으로 바람이 한쪽으로만 불게 됩니다. 이른바 무역풍, 편서풍 등인데요. 그래서 적도의 따뜻한 기류가 극지방까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한 극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주의 가을이 되면 지축이 바로 서게 되고 적도의 따뜻한 에너지가 극지방까지 올라가 극한 극서가 사라지고 지구 전체가 온화한 날씨가 됩니다. 네, 날씨와 역사라는 주제로 인간 삶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는 날씨를 큰 틀에서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기후는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입니다. 문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류가 쌓아놓은 문명이 기후와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염병 전파에 유리한 기후가 조성되면 인류에게 또 다른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후변화와 연관된 문제들을 늘 주시해야 합니다. 현재 지구는 기후온난화 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기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한두 번에 일어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속적인 방향성을 띠고 있다는 건데요. 즉 지구 기후 체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천지 대운이 이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가을 개벽의 대격변 속에서 그동안 인류가 쌓아올린 문명은 다시금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잘 보고 빠르고 효과적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따라서 우리는 기후변화와 연관된 모든 잠재적 요소들을 확인하고 대세의 눈을 떠 앞으로 다가올 우주의 가을 개벽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산 상제님께서는 나는 생장, 염장, 사의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의 이환이라. 해와 달이 나의 명을 받들어 운행하나니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의 유일한 법칙은 낳고 기르고 성숙하고 휴식하는 생장 염장의 순환 과정입니다. 그러한 만물 창조와 생성의 근본 원리가 바로 천지의 주재자이신 상제님께서 밝혀주신 우주 일련입니다. 인류는 지금 만물이 분열 성장했던 우주의 여름철을 지나 이제 바야흐로 만물이 성숙하고 통일하는 우주의 가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날씨와 역사라는 책에서 살펴본 인류가 걸어온 발자취를 통해 과거를 들여다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소중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